여러분, 이 설정 안 켜두시면 진짜 손해보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값이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넘는데 그냥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신다면 사실 옛날 폴더폰 쓰시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사진 한 장만으로 물건 이름을 알 수 있고요. 글자도 복사하고 심지어 필요 없는 사람도 쏙 지울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배워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서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만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손주들 사진 찍으시려고 비싼 스마트폰 사셨는데 막상 쓰시는 건 카메라 자동 모드뿐이셨습니다. 아까우시죠?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65세 은퇴 교사이신 김 선생님이십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스마트폰 배우셨는데 솔직히 어려우신 거예요. 버튼도 많고 설정도 복잡하고 누르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전화만 받고 사진만 찍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능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80대 우리 할머니께도 알려드렸는데 할머니도 금방 따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손도 안 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손주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는데 그걸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답장 한 줄 보내는 것도 한참 걸리셨는데 지금은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시고 정말 능숙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고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들만 익히셔도 주변 분들한테 멋있어 보이실 겁니다. 아들, 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똑똑하시다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사실 휴대폰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서도 너무 어렵게 쓰여 있고 글씨도 작고 솔직히 읽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또 유용한 영상 올릴 때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보시죠. 첫 번째 기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실 겁니다.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그게 뭔지 바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봤는데 이름을 모르시겠죠? TV 보다가 낯익은 배우가 나왔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시죠?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 하나씩 배워가 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서클 서치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검색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공원 산책하시다가 정말 예쁜 꽃을 보셨는데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궁금하신데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궁금한 채로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만 한 장 찍으시면 바로 그 꽃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TV 보시다가 낯익은 얼굴이 나왔는데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같은데 분명히 어디선가 본 분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셨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TV 화면 사진만 찍으시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먼저 궁금한 것을 사진으로 찍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핀 꽃을 찍으신다고 해봅시죠. 카메라 켜시고 꽃을 화면 가운데 오게 하시고 동그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사진을 찍으셨으면 이제 갤러리를 여십니다. 갤러리는 보통 휴대폰 아래쪽에 있는 네모난 그림 버튼입니다. 누르시면 방금 찍으신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찍으신 꽃 사진을 한번 눌러서 크게 보이게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휴대폰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한 2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요, 화면이 살짝 바뀌면서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모양을 찾으세요. 보통 동그라미 안에 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만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채로 화면에 있는 꽃을 쭉 둘러싸 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 주변을 동그랗게 한 바퀴 빙 도시면 됩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대충 둘러싸기만 하셔도 휴대폰이 알아서 인식합니다. 동그라미를 다 그리시면 손가락을 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쭉 나타납니다. 꽃 이름이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디서 많이 피는지 다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시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신기해 하십니다. 컴퓨터가 사진을 보고 뭔지 알아낸다는 게 마법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똑똑해져서 사람처럼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능은 꽃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됩니다. 길에서 본 예쁜 가방, 친구분이 입고 계신 옷, TV에 나온 음식 뭐든지요. 사진만 찍으시고 동그라미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김 선생님도 이 기능을 배우신 후로 정말 좋아하셨대요. 손주가 갖고 싶다고 한 장난감을 우연히 가게에서 봤는데 이름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동그라미 그려서 검색해보니까 바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손주 생일 선물로 드렸는데 손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으셨대요. 병원 가시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가시는데 광고 포스터에 무릎 건강에 좋다는 약이 붙어 있더래요. 그런데 약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동그라미로 표시하니까 바로 검색이 되더래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효능이 뭔지 다 나와서 정말 편하셨대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사진 찍고 동그라미만 그리세요.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만 하지 마시고요. 바로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려고 글자 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편하시죠? 처음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서 헤매셨는데 이제는 뭐만 보시면 바로바로 찍어서 검색하신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제거 기능입니다. 노이즈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에 생기는 줄무늬나 얼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TV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화면에 이상한 줄무늬가 생기거나 물결 모양이 보이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TV 화면이 깜빡이는 속도랑 휴대폰 카메라가 찍는 속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은행 업무나 공과금 같은 거 컴퓨터로 처리하시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두고 싶으신데 찍어보면 줄무늬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답답하시죠?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TV 화면이든 컴퓨터 화면이든 일단 사진을 찍으십니다. 줄무늬가 보이든 말든 일단 찍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지울 수 있으니까요. 찍으셨으면 갤러리를 여십니다. 그리고 방금 찍으신 사진을 눌러서 크게 보이게 하세요. 이제 사진을 아래에서 위로 쓱 올려보세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 밀어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버튼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물결 모양 버튼을 찾으세요. 물결 삭제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물결 모양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휴대폰이 스스로 사진을 분석해서 줄무늬나 물결 모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쏙 지워버립니다. 시간은 몇 초 안 걸립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 보였던 줄무늬가 사라지고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이 기능은 특히 중요한 서류를 찍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화면을 찍어야 하는데 계좌번호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줄무늬 때문에 숫자가 잘 안 보이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기능을 쓰시면 글자가 정말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또 공과금 고지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려고 하면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럴 때도 이 기능을 쓰시면 금액이나 납부기한 같은 중요한 정보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 기능을 병원 진료 기록 저장할 때 쓰신답니다. 병원 가시면 컴퓨터 모니터에 진료 내역이 뜨잖아요.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두시는데 원래는 화면이 지저분하게 나왔대요. 그런데 이 기능 배우신 후로는 깨끗하게 저장하신답니다. 나중에 다른 병원 가시거나 약국 가실 때 보여드리기도 편하시대요. 특히 약 처방전 같은 거 찍을 때 이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약 이름이랑 복용법이 정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줄무늬 때문에 글자가 뭉개지면 나중에 헷갈리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손주들이 숙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서 찾아서 보내주실 때도 좋습니다. 화면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줄무늬 없이 깨끗하게 보내주시면 손주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겠죠. 이 기능 쓰실 때 한 가지 팁 드리자면요. 화면을 찍으실 때 최대한 정면에서 찍으세요. 비스듬하게 찍으시면 노이즈 제거를 해도 글자가 좀 일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효과가 덜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밝기에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위로 쓱 올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재장담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 지우기 기능입니다. 여러분 서류나 종이를 찍으실 때 이런 경험 많으시죠? 불을 켜고 찍는데도 손그림자가 생겨서 글자가 가려지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약봉지나 영수증 같은 작은 종이를 찍으실 때 정말 답답하십니다. 휴대폰을 들고 찍으려면 손이 어쩔 수 없이 종이 위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그림자가 생겨서 중요한 글자가 가려집니다. 약 이름이나 복용 시간 같은 중요한 정보가 안 보이면 정말 곤란하시죠. 또 영수증 같은 거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이나 약값 영수증을 보험 청구하시려고 찍는데 그림자 때문에 금액이 잘 안 보이면 나중에 다시 찍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죠?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림자가 생겼어도 나중에 지울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봉지든 영수증이든 일단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림자가 생겨도 상관없으니 일단 찍으세요.
찍으셨으면 갤러리를 여시고 방금 찍은 사진을 크게 보이게 하세요. 그 다음에 화면 아래쪽이나 위쪽을 보시면 연필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하기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연필 모양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집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점 4개가 있는 버튼을 찾으세요. 보통 더보기라고 써 있거나 점이 4개 나란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누르시면 또 다른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AI 지우기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또는 스마트 지우기, 자동 지우기 같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AI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 또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림자 지우기 버튼을 찾으세요. 버튼을 누르시면 휴대폰이 스스로 사진을 분석합니다. 어디가 그림자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림자만 쏙 지워줍니다. 신기하시죠? 그림자가 있던 자리가 밝아지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조명을 비춘 것처럼 밝아집니다. 정말 똑똑한 기능이죠. 따로 조명 설치하실 필요도 없고 각도 맞추느라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기능을 약봉지 찍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신답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찍어두시는데 원래는 손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였대요. 그런데 이 기능 배우신 후로는 선명하게 저장하신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다 잘 보이신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찍어서 보관하시는데 종이가 작아서 손 그림자가 꼭 생기더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를 지우고 나니까 글자가 또렷하게 보여서 내용 확인하시기 편하시대요.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이나 약값 영수증을 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림자 때문에 금액이 잘 안 보이면 보험사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림자 없이 깨끗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진한 그림자는 완전히 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밝은 곳에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종이를 평평한 곳에 놓고 찍으세요. 구겨진 종이는 그림자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책상이나 식탁 위에 평평하게 펴놓고 찍으시면 그림자도 덜 생기고 나중에 지우기도 쉽습니다. 처음엔 메뉴 찾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연필 모양 누르고, 점 4개 누르고, AI 지우기 누르고, 그림자 지우기 누르고. 단계가 좀 많죠? 그런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손이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생각 안 하고도 척척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4번째 기능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입니다. 바로 사람이나 사물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셔서 가족 사진 찍으셨는데 뒤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같이 찍힌 경험 있으시죠? 정말 아까운 사진인데 뒤에 낯선 사람 때문에 사진이 좀 그렇죠.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보기에 좀 그렇고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만 쏙 지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예쁜 풍경 사진을 찍으셨는데 앞에 쓰레기통이나 전봇대 같은 게 같이 찍혔어요.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안 찍혔을 텐데 그 순간에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죠. 이것도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러리에서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여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연필 모양 버튼을 누르세요. 편집 메뉴가 나타나죠? 거기서 점 4개 버튼을 또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AI 지우기를 찾으세요.
아까 그림자 지울 때 썼던 그 메뉴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자 지우기 말고 그냥 AI 지우기나 객체 지우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우고 싶은 사람이나 사물을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하세요. 대충 둘러싸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휴대폰이 알아서 인식합니다. 동그라미를 다 그리셨으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완료나 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휴대폰이 몇 초 동안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죠. 그 사람을 지우면 그 자리가 주변 잔디랑 똑같이 채워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원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김 선생님은 이 기능으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드셨답니다. 손주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셨는데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셨대요. 그런데 뒤에 다른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같이 찍혔더래요. 정말 아까운 사진이었는데 이 기능으로 그 사람들을 지우니까 완벽한 가족 사진이 되었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으셨대요. 꽃밭에서 예쁜 꽃 사진을 찍으셨는데 앞에 쓰레기통이 살짝 걸쳐 찍혔더래요. 정말 아까운 사진이었는데 쓰레기통을 지우고 나니까 작품 같은 사진이 되었답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셨대요. 이 기능은 추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정말 귀했잖아요. 필름 카메라 쓰실 때는 한 통에 24장밖에 못 찍으셨고 현상하는데도 돈이 들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찍으셨죠.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의 추억은 소중합니다. 특히 가족들이랑 함께한 시간, 여행 갔던 순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런 소중한 추억을 방해 요소 없이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손주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회 가서 손주 달리기 하는 거 찍으셨는데 다른 아이들이 같이 찍혔을 수도 있죠. 내 손주만 남기고 싶으실 때 이 기능 쓰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 얼굴은 지우시면 안 되고 배경의 사람들 정도만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능 쓰실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큰 것을 지우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사물이나 멀리 있는 사람 정도가 가장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것을 지우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되니까요. 실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사진으로 연습해 보시면서 어떤 게 잘 지워지고 어떤 게 어려운지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유용하실 겁니다. 바로 사진 속 글자를 인식해서 복사하거나 심지어 읽어주기까지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도시가스 고지서 같은 걸 보시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드신 거예요. 돋보기 찾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자식분들한테 전화해서 읽어달라고 하셨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이 대신 읽어줍니다. 정말입니다. 사진만 찍으시면 휴대폰이 글자를 인식해서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얼마나 편하신지 모릅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고 싶은 서류나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글자가 최대한 또렷하게 보이도록 밝은 곳에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찍으셨으면 갤러리를 여시고 그 사진을 크게 보이게 하세요. 이제 화면을 잘 보세요. 화면 아래쪽이나 옆쪽을 보시면 T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냥 T 모양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진 속의 모든 글자 위에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휴대폰이 글자를 인식한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제 읽고 싶은 부분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글자가 선택되면서 복사하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복사를 누르시면 그 글자가 복사됩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실 때나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를 복사하고 싶으시다면 T버튼 누르시고 전화번호 부분을 꾹 누르시고 복사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번호를 보면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실수도 없고 편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눈 모양 버튼이나 스피커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읽기 또는 듣기라고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휴대폰이 사진 속의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읽어주는 것처럼요. 속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주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읽어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쓰신답니다. 특히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읽어주기로 들으신대요. 작은 글씨 읽기 힘드실 때 휴대폰이 대신 읽어주니까 정말 편하시답니다.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식전인지 식후인지 다 읽어준답니다. 또 은행에서 온 서류 같은 것도 읽어주기로 들으신답니다. 금융 서류는 글자도 작고 내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읽어주기 기능으로 천천히 들으시면서 이해하신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도시가스 고지서나 전기요금 고지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사진 찍어서 읽어주기 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작은 글씨 읽으시느라 눈 아프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도 읽어주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손주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죠. 이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은 외국어도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된 설명서나 중국어로 된 안내문도 사진 찍으시면 글자를 인식합니다.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정말 유용하시죠? 김 선생님은 손주 영어 숙제 도와주실 때 이 기능을 쓰신답니다. 영어 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진 찍고 글자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서 의미를 찾아보신답니다. 그러면 손주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손주가 할아버지 정말 똑똑하다고 좋아한답니다. 이 기능 쓰실 때 한 가지 팁은 글자가 또렷하게 나오도록 찍는 게 중요합니다. 흐릿하거나 비스듬하게 찍으면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종이를 평평하게 놓고 정면에서 찍으시면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또 손글씨는 인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쇄된 글씨는 거의 다 인식되는데 손으로 쓴 글씨는 글씨체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은 손글씨도 꽤 잘 인식합니다. 이 기능만 잘 써도 일상생활이 정말 편해지십니다. 작은 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없고 자식분들한테 부탁하실 일도 줄어듭니다.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시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기능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김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스마트폰이 정말 어려우셨답니다. 은퇴하신 후에 시간이 많아지셨는데 손주들이 다 멀리 살고 계셔서 자주 못 보신대요. 그래서 영상통화라도 하려고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정말 답답하셨대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무섭고 뭔가 잘못 눌러서 고장날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아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럴 때 정말 속상하셨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거기 가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들을 배우셨답니다. 처음엔 따라하기 힘드셨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반복해서 알려주시니까 조금씩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시고 뭐가 뭔지 헷갈리기도 하셨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셨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니까 손이 기억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영어 숙제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영어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에도 안 나온다고요. 김 선생님도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난감하셨답니다. 그때 오늘 배운 기능이 생각나셨대요. 손주한테 그 페이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답니다. 사진을 받아서 T 버튼을 누르고 그 단어를 복사하고 번역기에 넣어보니까 의미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손주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셨답니다. 손주가 정말 고마워하면서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답니다. 김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으로 찾아봤다고 하시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고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김 선생님은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지셨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주 숙제를 자주 도와주셨답니다. 과학 숙제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동그라미로 검색해 보고요. 미술 숙제할 때 참고 자료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내주시고요. 또 이런 일도 있으셨답니다. 산책하시다가 예쁜 꽃을 보셨는데 손주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같이 찍혔더래요. 예전 같으면 그냥 보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지우고 깨끗한 사진을 보내신답니다. 손주가 정말 예쁘다고 좋아했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이 기능들을 쓰신답니다.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사진 찍어서 글자 읽어주기로 들으시면서 메모하신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드실 수 있죠. 병원 진료 받으실 때도 유용하게 쓰신답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을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진료 기록 화면을 사진 찍어 두신답니다. 집에 와서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이해하시고요. 김 선생님은 이제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이 기능들을 알려주신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분들, 등산 동호회 회원분들한테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함께 배우신답니다.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셨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유용하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능들을 알면 혼자서도 많은 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이 이제는 손주들한테 부담 안 주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으시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애들이 바쁠까봐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시니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잘 쓰시니까 더 자주 연락한답니다.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카톡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시고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시니까 이제는 능숙하게 쓰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기능들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5가지 기능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클 서치였습니다. 사진 찍고 동그라미만 그리면 뭐든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었죠. 꽃 이름, 연예인 얼굴, 궁금한 물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사진 찍으세요. 두 번째, 노이즈 제거였습니다. TV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 찍을 때 생기는 줄무늬를 없애주는 기능이었죠. 은행 화면, 공과금 고지서 같은 거 찍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 지우기였습니다. 서류나 종이 찍을 때 손 그림자가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나중에 그림자만 쏙 지울 수 있으니까요. 약봉지, 영수증 찍을 때 편하십니다. 네 번째, 사람과 사물 지우기였습니다. 여행 사진 찍었는데 뒤에 모르는 사람이 찍혔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만 지우면 완벽한 사진이 됩니다. 추억은 남기고 방해 요소는 없앨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자 복사하고 읽어주기였습니다. 작은 글씨 읽기 힘드실 때 휴대폰이 대신 읽어줍니다. 병원 안내문, 약 복용법, 은행 서류 다 읽어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고요. 이 5가지 기능만 잘 쓰셔도 일상생활이 정말 편해지십니다. 스마트폰이 진짜 똑똑한 비서처럼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냥 전화만 하시기엔 너무 아까운 기능들이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활용해 보시고요. 가족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 알려드리시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함께 나누면 더 좋은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 더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휴대폰 하나로 TV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TV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죠. 손주 사진을 TV로 크게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또 유튜브 영상도 TV로 보실 수 있고요. 드라마 다시 보기도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 보시느라 눈 아프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죠? 여러분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어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도 그러실 겁니다. 처음엔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이랑 함께 해보세요. 손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손주들과 대화도 나누고 시간도 함께 보내실 수 있죠. 또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분들과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쉽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배우시면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로 더 편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주들한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휴대폰으로 TV 연결하는 방법 정말 쉽고 유용하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은 알림이 가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